조계종의 종지인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학술교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문 연구자 세미나를 열고 불성론과 조사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선 명상에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가장려위원장 해일 스님은 현대적인 행자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명예교수 종석 스님을 초청해 대중법회를 열었습니다. 종석 스님은 밀교의 의미와 적용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천진불들의 웃음소리가 4년 만에 동국대 운동장을 다시 울렸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종지인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학술교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불성론과 조사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선 명상에 나아갈 길을 모색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의 2023년도 전문 연구자 세미나 남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불교 전통의 선사상을 고찰하고 현대 명상을 우리나라 환경에서 새롭게 응용 발전시키는 실용적 방안을 연구하는 학술교류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성론과 한국의 선을 주제로 2023년도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육아사리 스님들께서 이제 이 선명상에 관련해서 기본 이론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금강 스님은 차기 교육아사리 회장의 법지 스님을 추천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승가는 전통을 계승해 현대적인 변화를 수용 발전하며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지종풍의 실현을 위해 자기 마음을 깨닫는 직지인심의 선지를 불성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을 수행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1부 불성론과 2부 한국의 선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 자은 스님은 지난 반세기 서양을 중심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마음챙김 기반 명상의 전개와 현주소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불교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은 스님은 과학이 전통 수행과 현대 명상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한국의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상과학의 적극적 참여 없이 한국 명상의 대중화가 경쟁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명상법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수련되고 있는 명상법들을 검증하고 통합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수행자의 자질을 과학으로 정량화해서 검증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우리가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단이 불가피하다는 것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 외에도 정환 스님과 정훈 스님, 법지 스님, 철호 스님, 무진 스님도 불성론과 한국의 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출가자 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조계종 출가장려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방안 모색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출가장려위원회는 어제 위원장 해일 스님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가 후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 출가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출가장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출가자 급감 문제 대안으로 상설 행자교육원 개설과 상좌를 둔 은사스님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출가장려위원장 해일 스님은 행자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며 출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행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교육부장 덕림 스님과 포교부장 남전 스님을 새로운 출가 장려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직능대표 행정분야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한 공주 갑사주지 탄공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비공개로 제44차 회의를 열고 탄공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능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수계한 탄공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금산 신안사, 공주 영은사, 천안 광덕사, 대전 비례사, 부여 고란사 주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과 초심 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명예교수 종석 스님을 초청해 대중법회를 열었습니다. 종석 스님은 밀교는 모든 만물을 부처로 보며 현생에서 성불을 추구하는 불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지난달 수불스님 간화선 특강에 이어 23일 2023학년도 2학기 2차 대중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명예교수인 종석 스님을 초청해 밀교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종석 스님은 정말 제가 스승처럼 늘 모시고 또 우리 중앙승가대학교에 퇴직을 하셔서 명예현직의 교수로도 계시고 우리 한국의 진언이나 밀교에 처음으로 전복을 시켜서 한때 거대한 밀교 불교를 우리에게 몸으로 또 실천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밀교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불교에 이어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인도 불교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종석 스님은 화엄경, 법화경 등의 경전들이 삼겁 성불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밀교는 지금 생에 지금의 몸으로 성불하는 금생성불, 즉신성불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불을 위해서 종석 스님은 먼저 신의 행증의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행을 통해서 아라한을 등극하고 성부 부처님을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학의 특징 중에 특징이잖아요. 근데 행 앞에 신해가 있어요. 신해. 믿어야 돼. 또 해 알아들어야 돼.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해가 없으면 행이 어려워져요. 신해가 없는 행은 하다가 도중하차가 된다. 신해가 분명해야 행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스님은 밀교를 알기 위해서는 밀교의 양대 경전인 반야, 중관, 열애장 사상의 대일경과 유식계통 사상을 담은 금강정경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교는 나를 중생으로 보는 현교와 다르게 나를 포함한 만물을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구성하는 지수 화풍공 5대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체 세계가 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신구위 삼위를 가지고 장엄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다. 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주의, 상징철학이에요. 상징철학. 자연 자체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바로 법신 비로자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어려운 철학적인 내용임에도 교직원과 학생, 지역 신도들은 스님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승가대는 다음 달 6일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을 초청해 올해의 마지막 대중특강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천진불들의 웃음소리가 4년 만에 동국대 운동장을 다시 울렸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어린이들의 가을 운동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희망 가득한 에너지가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 가득합니다. 지난 22일 조계종 직할교구가 개최한 제10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에 아이들의 흥도 4배 더 커졌습니다. 2019년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지만 아쉽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운동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가을 운동회를 열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많이 설렙니다. 봉은사와 도선사,
국제선센터 등 수도권 16개 사찰 700여 어린이와 법사 스님 등이 다양한 활동으로 교류하며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법회도 많이 없어지고 새로 법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이 잔치마당에 우리 어린이들이 보부들이 참석해서 신나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알록달록 대형공을 손 위로 올려 빨리 옮기는 법륜을 굴려라부터 릴레이로 색깔판 뒤집기, 거대한 천에 공기를 넣는 바람 잡는 특공대 등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루는 동안에도 함께하는 즐거움에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특히 희망 메시지 기둥을 세우는 부처님법 전합시다와 게이지를 높여라 종목에서는 승부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니까 한마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상품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자신 있게 놀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수도권 어린이 불자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불교의 밝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칠곡 정암사가 계산 19주년을 맞아 사찰음식 시연과 다양한 문화축제로 계산의 기쁨을 지역민과 나눴습니다. 정암사는 지난 22일 산림기도에 이어 지역 불자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전통의 음식과 사찰음식 시식을 통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대현 스님은 음식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며 이해와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글 서예 작품과 민화 작품 전시회, 작은 음악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나눴습니다. 영주 봉화사업연합회와 영주 불교 신행단체 협의회가 가흥동 마의 삼존불 국보승격기원 헌공법회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주 불교계는 지난 21일 헌공법회와 함께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해 합동위령 천도제를 봉행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천도제 원력으로 희생영가 모두가 왕생 극락하길 발언했습니다. 영주 봉화사업연합회장 홍경 스님은 영주 불교 발전과 마의 삼존불 국보 지정을 발언했으며 박용성 협의회장은 부처님의 가피가 영주시와 영주 시민에게 충만하길 발언했습니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의 호국 의지를 받들어 나라의 안녕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1일 추모제는 김유신 장군 위패유운을 시작으로 헌화 발언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음무와 가야금 합주 등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추모제에는 관음종 홍파스님, 천주사 주지 도선스님,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동참해 호국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선스님은 화랑정신과 호국정신이 성역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과 내외빈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주사는 김유신 장군 수련지로 알려진 단석산에서 마을 주민이 지내오던 김유신 장군 추모제를 이어받아 매년 가을 봉행하고 일대를 성역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덕사가 근역 성보관 이전 신축기념 학술대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충청지사 임승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23일 근역성보관 기획전시실에서 내포지역 불교 문화예산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근역성보관 신축개관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수덕사가 위치한 내포지역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찬란한 불교의 역사가 다시 1000년 만에 내포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내포지역 철불과 범종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보존과 전승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대회에 이어 경례 특설 무대에서 산사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는 근역성보관 이전 개관 관계자들과 사부대중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쟁 종식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수덕사 산사음악은
전쟁을 씻어내는 산사 음악 법회 기도입니다.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음악회에는 중앙국악관현악단, 박예리, 이이화, 김덕수 사물놀이, 가수 강민주, 은가은, 웅산밴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여러분들 행복 많이 알아가시고 좋은 추억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역성보관 이전 개관을 계기로 수덕사는 내포 지역 문화유산 연구 보존과 지역 문화의 창달의 거점으로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제19회 선사음악회를 열고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음악회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서산불교연합회장 해산스님, 간어람 주지 정경스님, 성일종 국회의원, 김맹호 서산시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국악가수 강리연, 웅산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주지 원우 스님은 편한 마음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가 원성취를 위한 제6차 금강경 21일 21독 정진대법회를 시작했습니다. 해남사는 어제부터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7시 매일 3차례 스님과 불자들이 금강경을 20일에 가행 정진하는 방식으로 21일 동안 총 441회를 독송합니다. 입제식에서 주지 혜원 스님은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금강경 21독 간경 수행에 동참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반드시 원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사는 2018년 혜원 스님 주지 취임 후 매년 금강경 21일 정진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음 달 14일 회양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총인원이 자리하고 있는 월곡동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축제를 열고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눴습니다. 탑주 시민당도 문을 활짝 열고 열린 신행문화로 지역사회와 함께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진각종 총인원이 자리한 월곡동 달빛 골짜기의 밤하늘이 화려한 폭죽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진각종을 비롯해 월곡 1, 2동 주민자치회, 동덕여대 등 지역 주민들이 지난 21일 달빛 오거리 일대에서 달빛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특히 민관학, 특히 종교 함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화합잔치, 우리의 공감잔치, 이런 잔치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5회를 맞은 달빛 문화축제는 더 풍성해지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늘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단체들이 참여한 각종 바자회와 플리마켓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각종 잔디 광장에선 드론 축구와 업사이클링 공예, 전통놀이 등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한껏 뛰고 즐기고 연이어 차분히 퍼즐도 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을 햇살 가득한 주말 오후는 기다림마저도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딸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스도 있고 해서 괜찮았어요. 지역 소재 대학생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공동체의 재능도 나누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책으로만 배우거나 강의로만 배웠던 이제 지역 사회의 영역 문제들을 저희가 실제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문을 활짝 열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광장으로 변한 진각종은 오감이 즐거운 마을 축제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열린 신행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가 열린 신행 문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신행 문화, 우리 종단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 주민들도 이 공간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함께 즐기면서 깊어가는 가을밤처럼 공동체의 결속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늘 함께하는 부산 행복선언이 지난 22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를 모시고 금강경 천일기도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타대종사는 대승반야의 정수인 금강경을 읽고 지니며 남에게 해설하는 공덕은 최고의 법보시라며 행복선언 불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법회에서 행복선언은 큰 법당 내 오른쪽 불단에 금강경 5천여 자를 조성하는 현판을 건 데 이어 동참 불자들에게 오색사 단주를 선물했습니다. 앞서 주지 윤광 스님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노인 종합 복지시설 건립을 발언하며 천일 동안 금강경으로 함께 수행할 독송의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천사가 해수 관세음 보살과 다보탑 복장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제주 해천사는 금강선원 총재 화란 스님과 태고종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 대은 스님 증명으로 해수 관세음 보살과 다보탑의 복장물을 봉안했습니다. 주지 덕혜 스님은 내년 점안을 앞두고 기도 도량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천사 해수 관세음 보살상은 지역 최고 높이로 다보탑은 제주 현무암으로 조성됐습니다. 부산 불교중흥 실천협의회가 국제불교 발전과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발언하며 일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행사는 인도 조계종 분황사 비구 가사불사에 500만 원, 부산교대 불교동아리 재창립에 500만 원을 후원해 불교중흥에 불자들의 원력을 보탰습니다. 행사에는 전 포교원장 해총대종사, 협의회 의장 안국스님, 보각정사 보각스님,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 인도 분황사 후원회 보디트리 석정옥 대표, 부산교대 2학년 최혜리 학생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교중흥실천위원회는 탈종교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안국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청주 용화사가 7존 석불 달해제를 봉행하고 도심 포교 사찰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5일 용화사 달해제에는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 연수원장 지장스님, 이서구 신도회장, 홍진양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용화보전 만들기, 다문화 음식 체험 등 각종 체험 행사와 용화사의 전설, 퓨전 판소리 한마당, 성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용화사는 1902년 고종 황제와 순빈엄비 명으로 청주 지주 이희복이 창건한 사찰로 참석자들은 순빈엄비 달해제를 봉행하며 도심 포교 사찰로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천안 보명사가 가을효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문화축제에는 천안 사암연합회장 인경스님, 보명사 주지 화람스님, 정도희 천안시 의장, 오석교 선거읍장, 김장호 천안 서북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화람스님은 음악회에 앞서 지역 주민 노래자랑을 열어 추억을 선물하고 선거읍에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